10,000원이어도 사야죠. 어우 그쵸. 네. 목마른데.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쵸. 안 받죠. 그다음에 먼저 움직이기도 어렵고 멘탈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금리를 이제 돈의 가치를 이제 너무 낮아져서 가치를 이제 다들 중앙은행에서 급격히 올리고 네. 있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재정을 또 엄청 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금리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 요런 상황이 정말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도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돈이 돌지도 않고요. 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되게 뭐 그렇게 전망도 힘들고 뭐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측이나 네.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좀 저 같은 네. 이런 투자를 이제 막 하려는 사람들. 일단 상황을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제 2022년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연준이 기존에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뿌려서 네.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회수,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죠. 네. 그에 따라서 돈이 자산 시장에서 이제 은행으로 다시 간 거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최고의 주식들 있죠. 네. 얘네도 기본 뭐 20, 30%. 테슬라 같은 주식은 70%까지 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들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금리 인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시기예요. 현재 2023년 2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자산 시장은 이미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아직은 금리 더 올려요. 네. 아직은 몇 달 금리 더 올리는데 문제는 몇 달 후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항상 앞에 보이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먼저 움직여요. 시장도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올해 중반까지 계속될 거지만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야말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도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예측이지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네. 지금 가격에서 40%가 더 올라야 네. 예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에 도달을 해요. 음. 그 얘기는 아직 뭐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회복되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많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 많이 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될 예정이 보이고 가격은 회복될 예정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전망은 좀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아직 많이 싸고 전망은 좋은 가장 투자하기에는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약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불확실성이 걷어지고 있다.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이 확실히 걷어지면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불확실한 게 없어. 그러면 가격이 과연 쌀까요? 지금과 같은 메리트가 없어. 없고 오히려 거품이 생기겠죠. 아무것도 불확실한 게 없으니까 모두가 다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가장 불확실성은 없는 거잖아요. 내일 연준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이제 내린다더라. 네. 거의 내리는 게 네. 90% 네. 이상이더라. 그럼 가격은 이미 한참 거예요. 올라가 있죠. 시장은 항상 앞서 움직입니다.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항상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먼저 움직이는 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결정도 힘들고 네. 여기에서 멘탈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요런 거에서 정말 필요한 뭐 네. 말씀 같은 거 네, 이거 있으시면 정말 한마디. 중요한 거를 여쭤봐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먼저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고 그 가격 변동이나 그런 거에 멘탈이 이제 흔들리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을 보면서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비트코인 모든 것들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기반합니다. 다만 가격은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유동성이나 그때그때의 분위기,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요. 얘가 원래 1,000원이지만 목이 말라 죽겠어. 그렇죠. 10,000원이어도 사야죠.
어우 그쵸. 네. 목마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쵸. 안 받죠. 이거 얘의 가치가 만약에 1,000원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10배인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빵원이 돼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재고 할 수도 처리 좀 있어요. 해주세요. 네. 네. 모든 자산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근거를 하는데 가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치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격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잡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먼저 움직이기도 어렵고 멘탈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가 당연히 많이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켜드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돈의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말미에 좋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소한 어떤 분야가 조금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은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야가 조금 그나마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네. 많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지금. 네. 이런 시기에는 어떤 분야들이 조금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분야라고 하면은 너무 조금 사람마다 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안티가 많은 안티가 예, 많고. 그런 주식이나 자산을 오히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불확실성이 다 걷어지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안심한 상태가 되면은 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의 기회가 없다 그랬죠. 네네. 근데 안티가 많고 야 그런 거 왜 투자해? 야 그런 거 왜 사? 하는 자산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물론 그 불확실성이 정말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불확실하지만 막상 공부해 봤더니 엄청 그 진흙 속에 가려진 진주일 수도 있는 거죠. 보배일 수도 있는 거죠. 또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고 뭐 성장성도 있는데 의외로 안티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건실하지 않고 성장성도 없는 종목은 안티도 없어요. 안티가 없군요. 네. 안티가 있다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알려졌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일단 원칙 네. 그리고 원칙에서 나오는 그 가치 저도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또 투자하실 때나 뭐 다른 일 할 때 모든 거에 다 통하는 말 같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신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